분리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을 때 용해도 얘기할 때 석출 얘기했었죠. 포화 상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녹지 못해서 석출이 될 거다 얘기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결정 말 그대로 다시 고체로 변화시키는 거. 지금 용매에 녹아 있는데 이 액체는 혼합물이죠. 혼합물 상태의 액체를 온도를 계속 낮춰주게 되면요 결정이 만들어져요. 석출돼서 고체로 다시 변하는데 이때 고체로 변하는 게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리된 고체는 순물질이에요. 그 이유는 만약에 고체 두 개가 액체에 녹아 있어. 그러면은 걔는 용해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용해도 차이 때문에 먼저 고체로 재결정이 일어나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온도를 더 낮춰주게 되면은 다른 물질도 고체로 재결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재결정이 되는 거, 먼저 재결정이 되는 거는 용해도가 높은 물질일까, 용해도가 낮은 물질일까? 뭘까? 자, 그 책의 박스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 보면은 염화나트륨이랑 붕산 두 개 녹아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얘네 두 개가 녹아 있고 얘네 각각의 용해도를 표시해 줬네요. 지금 과정 보면은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을 80도씨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하여 거름장치로 거른다. 처음에는 80도씨에서 녹였대요. 80도씨 보면은 염화나트륨이랑 붕산 둘 다 불포화 상태예요. 불포화 상태. 그래서 둘 다 전부 다 녹을 수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20도로 냉각하는 거야. 냉각하면은 다시 석출돼서 재결정될 거지. 자, 20도로 냉각시켰다.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이랑 붕산 중에 뭐가 석출이 될까? 뭐가 석출이 될까? 그렇죠. 붕산이 석출이 되겠죠? 자,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처음에 80도씨에서 각각의 용해도를 한번 볼 건데 이때 용해도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그래프 한번 읽어보면은 80도씨의 염화나트륨은 약 한 38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붕산의 용해도도 확인해 보면요. 붕산은 대략 24 정도가 돼요. 즉 용해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여기에 염화나트륨을 20g 녹였고요. 붕산을 20g 녹였어요. 그러면 얘도 용해도보다 작으니까 다 녹을 수 있고 얘도 용해도보다 작으니까 다 녹을 수 있네. 그래서 이때는 둘 다 불포화 상태다. 근데 온도를 낮춰줬대.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용해도가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20도씨로 냉각했대요. 그러면 20도씨에서 각각의 용해도를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염화나트륨은 20도씨일 때 35.9, 붕산은 20도씨일 때 5. 근데 여기에 용질은 변화 안 하니까 염화나트륨도 20만큼 있고 붕산도 20만큼 있어. 자, 염화나트륨 무슨 상태야? 더 녹을 수 있죠? 불포화 상태. 그럼 붕산은 그렇죠, 과포화 상태. 얘는 지금 5만큼만 녹을 수 있는데 20만큼 있잖아. 다 못 녹겠죠. 그러면 누가 석출돼? 그렇죠. 붕산이 석출이 되지. 다 못 녹았으니까. 얼만큼 석출돼?
붕산을 분리해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염화나트륨이랑 붕산의 용해도를 보면은 20도씨일 때 용해도가 염화나트륨이 더 크지?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면은 용해도가 작은 거, 용해도가 낮은 물질이 먼저 석출돼요. 용해도 낮은 거 먼저 석출되고 그리고 나서 온도를 더 낮춰준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용해도 큰 것도 계속 석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붕산을 먼저 분리를 해낼 거다. 그 방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용해도 차이에 대한 거 나오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처음 온도에서 각각의 용해도 확인해야 되고요. 처음 온도에서 용해도 확인하고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전부 다 불포화 상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낮은 온도에서 용해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때 상태 각각이 무슨 상태인지 확인하면은 무조건 한 개는 불포화, 한 개는 과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과포화인 상태 과포화 물질이 추출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석출되는 게 용해도 낮은 거구나.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랑 아까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랑 그 두 개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밀도도 고체온합물을 분리할 수 있지. 용해도도 고체온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 저거 둘 다 고체온합물이잖아. 둘 다 고체온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 근데 두 가지 이상의 고체온합물이 나왔어. 근데 그 혼합물의 물질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물에 녹는 물질이 있으면 걔는 용해도를 이용해. 여러 가지 고체들이 섞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물에 녹았으면 그러면 걔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스티로폼이랑 모래 두 개가 섞였어. 그거 둘 다 물에 못 녹지. 그러면은 그거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야. 그죠? 근데 모래랑 소금을 섞었어. 그러면 소금은 물에 녹지. 그지? 그러면 걔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야. 근데 왜 애들 헷갈려 하냐면 소금이랑 물이랑 모래를 섞었대. 그러면은 소금은 물에 녹을 거고 모래는 안 녹으니까 모래가 밑에 가라앉잖아. 그지? 그러면은 가라앉았으니까 가라앉은 것만 빼내면은 모래야. 얘는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야 라고 쉽게 혼동이 돼요. 근데 얘는 무조건 한 개, 소금이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물에 녹지 못하는 모래가 석출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물에 녹고 얘는 물에 못 녹으니까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야. 헷갈리지?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예시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거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 예시 보면은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얘도 물에 녹는 거 염화나트륨과 붕산 방금 했던 거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얻기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모래 방금 예시 들었죠? 그거 섞여 있는 건데 이때 소금만 없는 것도 용해도 차이입니다. 합성약품 정제 합성약품 정제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 볼게요.
방법이다. 자, 이게 어떻게 분리하는 거냐? 이렇게 종이에 어떤 혼합물을 이렇게 점을 찍어놔. 보통 잉크, 색소 이런 거 섞여 있는 거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점을 찍고 얘를 용매에 담궈. 그러면은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혼합물도 같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올라갈 때 얘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물질은 많이 못 올라가고요. 물질마다 이동 속도가 달라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혼합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물을 통해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요. 두 번째, 종이에 대한 흡착력이 다르기 때문에. 흡착력, 종이랑 붙어 있으려는 성질, 종이랑 붙어 있으려는 힘. 그래서 흡착력이 강한 거는 보통 이동을 잘 못해요. 종이랑 잘 붙어 있는 애들은 이동을 많이 못합니다. 흡착력이 강하면은 이동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분리가 되었을 때 가장 위쪽에서 분리가 된 물질은요, 이동 속도가 빠르고요, 흡착력이 작은 물질이겠죠. 속도는 빠르고 흡착력은 작은 거.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건 반대. 얘는 이동 속도가 느리고 흡착력이 큰 애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때는 왜 사용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요. 그 장점이 뭐냐면, 우선 크로마토그래피 그냥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얘가 빠르게 분리가 돼요. 우선은 엄청 방법이 간단하고 분리할 때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냥 점 찍었더니 얘가 푸르륵 분리가 되는 거야. 엄청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 엄청 적어도, 혼합물의 양이 적어도 분리가 가능해요. 혼합물들이 엄청 조금만 있어도 분리를 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그 물질들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혼합물을 그냥 한 번에, 한꺼번에 다 분리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장점 가지고 있는 거 기억하고요. 그래서 얘 예시 보면은 보통 도핑 테스트 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운동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하죠. 운동선수들의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채취를 했어. 그리고 나서 크로마토그래피 해봐. 그러면은 어떤 약물, 금지된 약물에 하나가 나왔어. 분리가 되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약물을 가지고 있구나. 약물을 섭취했구나. 이렇게 도핑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잉크 색소 분리. 색소 분리 같은 건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잎. 그 식물, 잎에 있는 연록소, 색소 분리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안 나왔나? 또 뭐가 있냐면, 그 아까 용해도 차이 이용할 때는 합성약품 정제 있었지. 근데 정제 말고 합성된 거를 다 분리시킬 때, 성분을 찾을 때, 약품의 성분을 분리시킬 때는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 약품 중에 한 가지를 정제시킬 거야. 그러면 용해도인데 그 성분들을 분석할 거야. 무슨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분석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것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거 문제 볼 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옆에 이제 플러스 강의에 보면요, 3번 여러 가지 혼합물의 분리. 여러 가지 혼합물이 다 섞여 있을 때, 이때는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림 보이시죠? 물, 소금, 모래, 식용유. 네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각각의 순물질로 분리를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 단계씩 분리를 시켜야 돼요. 가장 먼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게 식용유. 식용유를 먼저 분리시킵니다. 식용유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 얘네가 다 섞여 있어. 나 식용유만 빼낼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스포이드로 위에 있는 식용유만 빼내면 되죠. 즉 얘는 밀도차를 이용한 거지. 식용유 분리한 거는 밀도차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물, 모래, 소금 등에서 모래를 분리시킵시다. 그럼 얘 분리시키려면 그냥 거름 종이에 부으면 위에 모래만 분리가 되겠죠. 이거 뭐 이용한 거라고? 지금 모래, 소금, 고체 혼합물이네. 근데 둘 중에서 물에 녹는 거 있어 없어? 소금 녹잖아. 한 가지라도 녹으면은 용해도 이용한 거. 그래서 보통 거름 종이를 사용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대부분 용해도를 이용한 게 많아요. 거름 종이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물, 소금 분리시킬 수 있죠. 얘 뭘로 분리시키지? 증류시키면 되죠. 증류시키는 방법. 얼른 좀 자.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시킬 때 사용하는 물질 특성이 뭔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해볼게. 자주 나오는 건 이번에는 물, 철가루, 염화나트륨, 스티로폼 이렇게 혼합물이 되어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스티로폼을 분리시키고 싶다. 근데 내가 아까 하나라도 녹을 수 있으면 용해도를 이용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염화나트륨 녹을 수 있어. 근데 이때는 필요한 건데. 이때는 위에 둥둥 떠있는 스티로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해야 돼. 그래서 그냥 현상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 어떻게 규칙이 없어요, 딱히. 현상을 많이 보고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티로폼은 처음에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내고요. 그 다음엔 철가루. 이때 철가루 분리하는 거는 자석 갖다 대면은 철가루만 붙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건데 이거는 용해도를 이용한 거예요. 분명히 헷갈리죠. 얘는 또 용해도를 이용한 거라고 해요. 철가루는 녹지 못하고 염화나트륨은 녹을 수 있어서 그래서 녹지 못하는 철가루를 분리한 거다. 그래서 용해도를 이용한 거다. 그리고 나서 물, 염화나트륨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물, 염화나트륨은 아까 소금처럼 증류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것도 자주 나오는 혼합물 밑에고요. 그래서 저것도 같이 적어놓고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91페이지 문제 풀어볼까요?
이용해도 2번에 큰 등산 3번에 D 4번에 XXOO 5번에 크로마토그래피.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어? 그러면 넘어가서 92페이지.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은 질산 칼륨이랑 황산물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나와 있고요. 둘 다 물에 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농해도 차이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둘 다 녹였다가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서 재결정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 예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 색소 분리할 때는 보통 크로마토그래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펜이 있고 그 사인펜들을 다 분리해 봤더니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색소로 분리된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색소마다 물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 이거를 이용한 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94페이지, 95페이지 두 개 별표 쳐놓으세요. 94의 별표, 95의 별표. 얘네들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 아까 처음에 설명 못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우선 내신 수업은 총 4주 정규 수업하고 직특 1회 총 5회 수업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2주 동안은 진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2주 동안 진도 나갈 겁니다. 오늘 물질 특성 다 나갔고, 다음 주에는 그거, 생물 부분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진도 다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 다음 주에 질문 있어요? 태양계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태양계도 들어가요? 일식, 월식이랑 태양. 이렇게 시험 보는 아 태양계. 그때 태양계 어디까지 들어갔었지? 달의 위성까지 또 그럼 그 뒤부터 다 들어가? 일식, 월식이랑 태양 같은 거다 들어. 일식, 월식이랑 태양계 행성이랑 천체 망원경. 태양계 행성은 했었고 태양이 천체 망원경은 잘 모르겠어요. 나 일식, 월식은 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하고 천체 망원경은 보자. 천재 운동 안 한다고. 안 돼? 그러면 우선은 진도를 최대한 빨리 빼볼게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저번에 내신 했던 사람들 이거 집에 있는 거 문제풀이 할 때 가져와야 되고 없는 사람들은 내가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갔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나간 부분 테스트를 볼 거예요. 진도 나간 날에 그 다음 주에 그 해당 범위 테스트를 볼 거고 테스트 커트라인 70점입니다. 만약에 커트라인 못 넘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제시를 보거나 제시를 봐도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보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해와야 되고요. 그리고 뭐 테스트를 합격했는데 테스트 커트라인 넘었지만 그래도 뭔가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나한테 보강을 요청하면은 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공짜로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면 보강 요청하고. 재밌어요? 응? 언제? 테스트.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한 20문제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난 매주 저 영상을 찍거든요. 수업하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영상 요청하면은 보내줄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 내신부터는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아마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테스트 점수를 계속 못 넘거나 2회 이상 못 넘거나 혹은 2회 이상 결석을 하거나 혹은 숙제를 2회 이상 안 하거나 혹은 교재 같은 거 2회 이상 안 가져오거나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거를 안 해오게 되면은요 퇴원 처리가 될 수가
이거는 뭐 퇴원을 시키겠다가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잘 챙겨서 내신 수업을 들어라 라는 목적이니까 그거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알겠죠? 기서가 알겠죠? 숙제 잘 해오시고 그래서 숙제 잘 해오고 오늘 숙제는 오늘 물질의 특성을 다 나왔기 때문에 앞에 문제 안 풀려 있는 사람은 61페이지부터 그냥 전체 다 풀겠습니다. 61부터 102까지. 그 실험하는 거나 여기서 잠깐 같은 것도 풀어야 돼. 네, 다 풀어오세요. 거기 있는 문제 다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문제 다 풀어오시고 채점도 다 해오시고 모르는 거 체크해오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숙제가 또 있습니다. 자, 교재 뒤쪽으로 가면은 시험 대비 교재가 있어요. 시험 대비 교재. 봐보세요.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도 풀어와야 되고요. 시험 대비 교재는 31페이지부터 많네요. 60까지. 또 해당 범위 다 풀으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채점을 해오십시오. 그리고 나 처음 보는 사람들 전화번호 아까 알려줬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수업에 대한 질문 없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